네, 안녕하세요. 네, 학부 모의고사 13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았는데 평상시에 잘 안 보던 법령을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설 숙지하도록 하시고요. 이를테면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 잘 안 물어보는 법령 나왔어요. 일단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실내보호 원칙은 판례를 통해 발전한 행정법의 원칙인데 현재는 실정법에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행정기본법이죠. 행정기본법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내용을 다 규정하고 있거든요. 행정기본법 말고도 타 개별법의 내용도 있죠. 행정절차법에도 있고 국세기본법에도 있고. 동그라미 2번이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실내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요, 예컨대 형법 제 몇 조 몇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야, 너 그거 해도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고 구체성을 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률 몇 조 몇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아예 틀리면 안 되죠.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분, 물론 틀리면 안 된다는 게, 나중에 여러분 시험장 가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지금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틀려가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시험장 가서 안 틀리시면 되는 거예요.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동그라미 4번. 여러분,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하려면요, 제가 해설에 코멘트 달아놨는데 from 행정청 to 신뢰보호 상대방인 국민. 그러니까 행정청으로부터 상대방인 국민에 대해서 하는 게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4번 판례에 의하면 첫 번째 줄 언더라인이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건 프롬 문화관광부 장관 투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이건 행정기관 상호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요. 해당 선지 자체에서 명확해요. 사업 승인 가능성에 대한 회신은 사업 신청자인 민원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죠. 민원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려면 문화관광부 장관이건 지방자치단체장 이건 둘 중에 하나, 최소한 둘 중에 하나가 민원인에게 했어야 되는 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동그라미 1번은요.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긴 하대요. 그런데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위시법주의에 따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에 구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오케이. 동그라미 2번이요. 법령을 소급 적용. 여러분, 소급 적용. 부진정 소급표는 허용되고, 원칙적으로. 진정 소급표가 금지가 되는데, 진정 소급표를 금지하는 거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 보호를 위해서 그렇거든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진정 소급표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다.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시킨다.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한다. 그러면 법령의 소급 적용을 막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법령의 소급 적용은 허용될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법령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은 보진정 소급 적용에도 적용된다. 아니죠. 여러분, 부진정 소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이고 예외적으로만 금지가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차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동차 사려면은 개별 소비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기 부양 목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판매장 지나다 보면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 종료 임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그 기간 지나면 개별 소비세 내야 돼요. 그런 게 한시법이에요. 한시법은 명문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한시법에서 효력 소멸되는 그 해당 규정을 일몰 규정 이렇게 불러요. 일몰이 뭐예요? 선셋, 해가 진다는 얘기죠. 3번이요. 행정행위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하명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여러분, 하명을 위반한 경우에 공법상 제재는 받지만 사법상으로는 유효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를테면 명령을 내렸어.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있어. 여러분들은 술값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술값 내야 돼요. 술 먹었으면 술값 내야 돼요. 무허가 노점상 생각해 보시라고. 무허가 노점상에서 물건 산 경우 여러분 물건값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그래서 하명이나 허가를 위반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법상은 유효해요. 공법상 제재를 받을 뿐이지. 예, 동그라미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일반적으로 허가는 계속행위죠. 다만 예외적 승인은 재량행위고. 동그라미 3번이요. 허가의 갱신, 갱신언더란. 갱신이란 말은 동일성 유지죠. 그래서 종전의 허가가 실효되고 새로운 허가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동그라미 4번이요. 특허는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경우도 효력이 발생한다. 여러분, 특허라는 거는 출원 신청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청한 내용대로 해주는 게 특허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원주의가 적용되는 게 특허와 인가죠. 신청이 없는데 특허와 인가가 나올 수 없고, 신청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특허가 나올 수도 없죠. 그 취지에 반하는 경우도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내가 운송을 면허를 신청했는데 개인 택시 면허 신청했어. 그런데 개인 택시 면허 신청했는데 버스 면허가 나왔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취지에 반하는 경우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출원이 없으면 특허가 있을 수 없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4번 같은 경우는 좀 그림 그리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음성 파일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 들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행정법 2편 관련돼 가지고요, 그 행정행위 효력 파트에서 그 법률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처분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 필기 그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뭐 당동병일 그러고 그러는 거 있을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서울시당은 갑에 대해서 부당금 부과 처분을 했다. 갑은 서울시당의 부당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서울시장의 부당금 부과 처분의 근거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럼 갑은 구제를 받죠. 갑과 같은 사건을 당해 사건이라고 하죠. 을은 갑과 같은 이유로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당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어요. 부당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서울시장은 을에 대한 부당금 강제 징수에 필요한 재산을 압류했다. 부당금 부과 처분은 하명이잖아요. 불이행하니까 강제 징수 절차로 넘어간 거죠. 한편 이렇게 압류까지 된 상황이니까 부당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렸던 90일은 이미 지났겠죠. 불가쟁력 발생했겠죠. 한편 병은 각과 같은 이유로 부당금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다투지 않고 서울시에 부당금을 이미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가 이득이 발생했죠. 근데 을과 병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왜? 을과 병에 대한 서울시장의 부당금 부과 처분은 모두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을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못 다투죠. 그렇기 때문에 을과 병은 구제를 못 받아요. 근데 같은 상황에 있는 갑은 어때요? 소송 제기했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 거죠.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동그라미 1번이요. 서울시장의 갑에 대한 부당금 부과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죠. 갑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받긴 했는데 나중에 위헌 결정 날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의 하자는 취소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을은 부당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근거로 부당금 체납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은 부당금 부과 처분이라는 하명의 위법성을 근거로 부당금 체납 처분, 강제 징수 절차의 취소를 구한다. 이거 하자 승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부당금 부과 처분의 하자는 무슨 사유입니까?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인 하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하자 승계가 안 된다고요. 하자 승계가 선행 처분의 하자가 무효 사유라면 항상 승계가 되겠죠. 그런데 선행 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하자 승계가 되는 경우는 6가지 유형이 있어요. 제가 6유형 그랬잖아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승계가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 3번. 서울시는 위헌 판결의 소급표에 따라 병이래 병. 갑에 대해서는 환급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갑이 냈다면. 근데 병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없죠. 여러분 병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는 건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문제죠. 부당이득 반환 문제라면 선결 문제라서 무슨 판결을 받아야 돼? 취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병의 경우에는 취소 판결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을 할 의무가 없는 거죠. 병이 소송을 제기해서 불복한 적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병이 서울시장의 부당금 부과 처분에 무효하게 인수송. 제가 병에 대한 부당금 부과 처분에 하자는 무슨 사유라고요? 취소 사유라고. 취소 사유인데 그 무슨 소송을 제기했대요? 무효하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기각되는 거죠. 여러분 각하가 아니라 기각입니다. 그 이유는 하자가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 사항이에요.
5번 보겠습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대한 규정된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과태료는 객관적인 법 질서 위반에 대한 지제라는 점에서 뭐 일단 앞부분이 틀린 건 아니지만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 거죠. 행정상 제재 중에서 고의과실을 요하는 건 행정벌이라 그랬어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한편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했다. 상황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질서 위반 행위. 자, 세무서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허위 신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신분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허위 신고는 누구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신고 의무자죠.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 자, 무신고 행위 생각해 보자고. 그럼 신분은요? 신고 의무자죠? 근데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했대. 예컨대 친구가 도와줬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세무사가 도와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무사에 대해서도 무신고, 허위 신고라고 생각합시다. 질서 위반 행위에다가 허위 신고. 신분에다가는요 신고 의무자. 그럼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했다. 그럼 세무사죠? 이런 경우는 신분이 없는 세무사에 대해서도 허위 신고에 따른 제재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여러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뭘 제기해야 돼요? 과태료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그럼 과태료 부과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두 가지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자주 나왔던 선지인데 동그라미 4번 선지는 잘 안 나왔던 선지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사자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한다. 근데 행정청은 그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뭐 여러분 과태료를 먼저 알아서 자발적으로 납부한다 그러면 감면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속도 위반 딱지 과태료 날라오면요 곧바로 내요. 왜? 미리 납부하게 되면 20%까지 감면되거든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는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액에 상당하는 강제 노역에 처할 수 있다. 강제 노역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일은 못 시켜요. 감치, 잡아 가둘 수만 있습니다. 잡아 가두는 것도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예요. 노역은 어떤 경우에? 벌금 미납하는 경우에 노역이. 벌금 미납, 그러니까 행정형벌로서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강제 노역에 처할 수 있지만 행정질서벌은 감치만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동그라미 4번 선지를 가져가는 문제예요. 6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소방기본법이라고 나와요. 상. 여러분 내용은 별거 없지만 소방기본법 소상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소방기출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소방 공무원 혹은 소방 간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 소방 기출문제는 별도로 보세요. 소방 공무원의 특유한 선지가 좀 있어요.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불 끌어갔더니요 지금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견인하거나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거죠. 행정상 즉시강제죠. 여러분 즉시강제랑 강제집행의 차이는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했느냐 여부거든요. 지금 불나서 불 끌어가는데 해당 불법 주차한 차주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거 빨리 차 빼주세요. 안 빼면은 우리가 강제로 견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곧바로 보이자마자 곧바로 견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강제. 즉시 곧바로 치워버리는 거죠. 동그라미 2번. 행정상 즉시 강제. 곧바로 치워버리는 거죠. 제가 차량 견인 얘기했잖아요.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죠. 다만 협의의 소유의 이익이 인정되기가 어려울 거야. 동그라미 3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피해서 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명령을 받고 영업을 계속하는 거니까 이건 뭡니까? 의무불이행이죠?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즉시강제가 아니라 뭐예요? 강제집행이죠. 동그라미 1번과 3번은 여러분 서로 비교해 보셔야 돼요. 강제집행은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 의무부가 없이도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행정상 즉시강제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사전영장주의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뭐 체포, 압수, 뭐 수색, 구금 등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영장을 받으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지금 불 끌어가는데 당장 영장 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7번 보겠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손실보상에서 얘기하는 여러분 재산권은요 모든 일체의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보호장에 의해서 보호되는 재산권 범위는 동산, 부동산 따지지 말고 재산 가치가 있기만 하면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언더스피드 두 번째 줄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이요. 사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하는 겁니다. 재산 가치는 모든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2번이요. 간척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여러분, 간척 사업 시행하게 되면 바다가 육지로 바뀌는 거죠.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도 있습니다. 그럼 바다가 육지로 바뀌게 되면 종래의 관행 어업권자는 어업을 못하죠. 그럼 뭐 해줘야 돼요? 손실보상 해줘야 되지.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서 손실보상 해줄 수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고시가 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고시가 있다는 거는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하겠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매립한 적이 없으면은 손실이 발생한 바 없지.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 고시가 있은 뒤에도 현실로 매립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업권자는 어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립 공사가 실제 실행되어야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않고 손실 보상액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동그라미 3번과 4번을 묶어서 비교. 헷갈리지 마시라고. 손실 보상액에 대한 합의.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공익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주로부터 땅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용 재결이 먼저일까? 협의 취득이 먼저일까? 협의 취득이 먼저예요. 이게 수용 재결이라는 게요. 토지 소유주가 안 파니까 강제로 뺏는 거지. 상대방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 돈 받고 넘겨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공익사업 보상법상,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합의함에 있어서는 합의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합의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 그럼 영업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이때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합의가 되면 합의가 우선이요.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근데 이건 뭐요? 합의가 안 됐단 말이지. 그러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된 재결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요. 합의도 안 되는데 재결 절차 없이 곧바로 영업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결 절차를 거치란 얘기입니다. 물론 상대방과 합의가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최우선이고. 그래서 7번은 동그라미 3번과 4번 비교하는 얘기요. 8번 같은 경우는요, 행정절차법에 대한 내용 물어보고 있는데 잘 안 물어보는 지문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읽다 보면 상당히 당연해 보이는 지문이거든요. 다만 이번에 공부하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해설을 보면서 해당 법조문 내용 한번 눈에 익혀 놓으세요. 8번 보게 되면요.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려.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공청회도 거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겠죠? 들으면 당연한 얘기죠. 자, 이런 거를 온라인 정책 토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요. 온라인 정책 토론.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인 정책 토론. 이 전자적인 정책 토론이 온라인 정책 토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해서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과제만 정책 토론이 필요한 이슈마다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도저히 틀린 질문일 수가 없겠죠. 그다음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요. 행정청이 청문 절차를 이행하면서 청문서 도달 기간 10일이죠. 다소 어겼다. 5일. 5일 전에 청문서를 통지했단 말이지. 그런데 상대방이 5일 전에 받은 다음에 이의 안 하고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해서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그러면 도달 기간 10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고요. 하자가 치유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청은 이미 공청회를 마쳤다. 그런데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새로운 사정이 있으면 다시 공청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이 좀 어려웠죠. 이게 지방직 7급 문제였나 그랬을 거예요.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이게 실제로 용인시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금의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정했고 통행료 징수 구간, 징수 기간 및 통행료의 액수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한 후 통행료를 부과했다.
구체적인 사항을 공고했다는 것은 행정 정책에 대해서 알린 겁니다. 사실행위에 불과해요. 통행료 부과가 처분이죠. 세 번째 줄에 통행료 부과 언더렌치고 처분이에요, 처분. 이에 인근 주민들은 통행료가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이 부과를 취할 수 있는 수단 뭡니까?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송이죠. 동그라미 1번과 같은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인근 주민들은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일단 요금소를 무단 통과한다. 원래 여러분 요금소 앞에서 통행료 내야 되겠죠? 그런데 무단 통과한다. 그러면 통행료 납부 통지를 받겠죠? 그럼 여기 대해서 부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이 맞고요.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고는 구체적인 법 집행 행위로서의 처분이다. 아니죠,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고는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얼마입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처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이요. 인근 주민들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공고에 근거가 된 유료도로법의 통행료 관련 규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분 법률에 대한 취소소송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법규 명령의 경우에는 법규 명령의 처분적 법규, 처분성이 인정되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법률에 대한 취소소송은 인정이 안 돼요. 법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뭐만 가능해요.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인근 주민들은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러분 인근 주민들이 단체소송 제기할 수 있다. 단체소송 제기하는 건 법률상 이익이 없음에도 가능한 경우 단체소송이 인정되는 건 행정법에서는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밖에 없습니다. 무슨 인근 주민들이 연탄공장 인근 주민들이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공동소송이지 단체소송이 아니에요. 공동소송은 원고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를 공동소송이라고 하고 단체소송은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없는 단체가 대신 제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 가게 되면 시민단체가 제기해 줄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단체소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념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은요. 이 앞글자의 위력이 발휘되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여러분 항고소송에서도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청구인의 신청 혹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선생님 직권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항고소송에서 여러분 항고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이 불가능한 경우는요. 피변으로 옥첩이에요.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이 불가능한 경우는요. 변접참조예요. 나머지는 다 직권이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줄에 임시처분이라고 나왔죠. 임시처분도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어때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임시처분할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직접 처분의 경우는 변접참조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접에 해당하죠. 직권으로 안 되고 뭐만 가능합니까?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자, 변접참조가 뭡니까? 변이 뭐예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심판 변경이에요. 접은요. 직접 처분 간접강제입니다. 참은요. 행정심판 참가예요. 조는요. 조정입니다. 이 네 가지만 직권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의 심리 재결 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크게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근거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그럼 관계행정기관, 이 해당 근거 규정을 만드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해서 규정이 불합리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시정조치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여러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만 시정조치 요청권이 있어요. 그리고 시정조치 명령권이 아니라 요청권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되는 건 맞거든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따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이라는 점, 그 내용까지 정리 잘 하시고요. 내용이 오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좀 낯선 법령 내용이 좀 있었죠? 해설을 보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자, 구독 버튼 누르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